그냥 포지션을 딱 폈으니까 빨리 채워넣어야지 이렇게만 하는 정말 생각 없는 인사팀들이 있어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인사팀의 추천에는 조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입장에서 조언해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신 형편분은요, 인사팀으로부터 보직 이동에 대한 제안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인사팀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님. 2년 전 신입으로 회사에 막 입사하자마자 팀장,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상황에서 고민 메일을 보냈었던 형편입니다. 그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이형님 덕분에 저는 팀에 남았고, 당시 2명이던 팀은 외주사까지 30명 가까이 되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년 넘게 지금까지 재직하며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고민이 생겨 메일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이 블라인드에서 유명한 악덕 리더더라고요. 감정적인 피드백, 기획서를 빨간 펜으로 그으며 퇴짜 넣는 모습 등 이 팀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저로선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더 이상은 그분 밑에서 성장하기 한계가 있다 생각해서 인사팀에 팀 이동을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인사팀에서 대표님 비서로 팀을 이동하는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외부에서 비서 경력 있는 분을 모시니 회사 내부 사정도 전혀 모르고 적응을 못하시더라. 평소 제가 주변 평가도 좋고 경영진 레퍼런스도 좋아서 이전에도 추천을 받았다면서 전략비서로 성장하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다 하시면서요, 제 입사 당시 포트폴리오도 다시 보시면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획일에 욕심도 있고 비서 경험이 전혀 없어 조금 망설여집니다. 단순 비서 업무에 대표님께서 업무를 하나씩 주실 거다 하시지만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대표님 옆에서 보고 들으며 거시적인 시야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나 향후 제가 다시 기획직무를 할 때 어떻게 커리어를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역시 이 형의 조언을 잘 수용하시니까 결과가 너무 좋네요. 축하드리고, 새로운 고민이 생기셨다니까 제가 새로운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 형편분의 사연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새로운 팀장님 개꼰대, 2번 인사팀이 비서로 추천, 3번 나는 기획을 하고 싶어. 자, 상황과 제안, 나의 니즈가 다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커리어상의 이런 일은 자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인사팀이라 추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조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형편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팀은 어떨 때 이런 직무 이동까지 감행하는 인재 추천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조직이 중요도가 진짜 높은데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포지션이 있을 때입니다. 보통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스타트업이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직무 전문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연결성이기 때문에 직무를 이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좀 낮은 연차일 때 얘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중요한 사업이 세팅이 됐고 책임자가 됐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이동이 잦진 않죠. 중견이나 대기업을 가면 이미 분업화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를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팀이 이런 직무 이동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뭐 아니면 되겠죠. 뭐 나와 그 일이 잘 맞아서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그 일이 너무 안 맞고 또는 안 맞는데도 어거지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물경력의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경우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영역에 내가 과감하게 베팅을 했을 때 그만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동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조직에서 인사팀이 먼저 보직 이동을 제안하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할 때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단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알고 있고 회사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자, 이 경우도 물론 뭐 아니면 돕니다. 하지만 안 옮기면 도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해요. 이런 경우는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조직적인 상황 때문에 인사 이동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인사팀이 먼저 직무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인사팀의 요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꼭 이 요청을 수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해봤고 이런 면담을 통해서 많은 보직을 바꿔본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어떤 분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화답하셨고 어떤 경우는 어떤 제안을 해도 절대 수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그 어떤 것이 답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가이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사팀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보직으로 이동 요청을 한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로열티입니다. 로열티가 뭐예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죠.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비서 쪽 업무를 맡게 된다. 자, 이것 자체는 사실 내 커리어가 망가지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 결정 자체로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연에도
앞에도 적은 것과 같이 대표님이나 회사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을 갖게 되니까 기획을 더 잘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비서 업무를 잘하면 계속 비서를 하게 될 거고, 잘못하면 대표님 눈 밖에 나니까 기획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커리어의 변화에는 반드시 리스크라는 게 있고 동시에 기회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형편분에게 제안을 주신 거는 비서잖아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역할입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갑자기 인사팀으로 간다거나 갑자기 영업으로 간다거나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포지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려면 회사에 대한 로열티, 이 회사가 성장하고 나는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좋은 거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위치였다,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회사도 알고 있다라면 사실 여러분들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회사의 전략적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반대로 나는 이 회사에서 계속 성장할지 잘 모르겠고 곧 떠날 계획이 있다, 또는 내가 이곳에서 얻고자 하는 분명한 직무 전문성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 직무 이동에 대해서는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충분한 면담과 대화, 고민을 하고 나서 부드러운 태도로 일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회사가 추천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커리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고 여러분의 기준과 성장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인사팀이 좀 서운해한다거나 회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기억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굳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요,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인사팀이 별 생각 없이 여러분을 추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부서를 이동하거나 직무를 옮기는 경우에 그 사람의 커리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 사람의 현재 위치, 지금 인생의 시즌, 이 사람이 지금 도전을 해야 될 때인지 성숙해져야 될 때인지 확장을 해야 될 때인지 좁혀야 될 때인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포지션을 딱 폈으니까 빨리 채워넣어야지, 이렇게만 하는 정말 생각 없는 인사팀들이 있어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인사팀의 추천에는 조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인사팀이 그냥 평가자로 갑자기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때 내가 이동 제안을 한 담당자라면 그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분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고, 혹시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의 커리어 오점이 되지 않도록 다시 이동시켜주는 이런 프로세스까지 거쳐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고민하고서 일하는 인사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 가까운 사이라거나 뭐 제안을 하면 잘 들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인사를 제안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런 건 주의해야 되겠죠. 자, 보통 인사팀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에는 여러분과 면담할 때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의 강점 혹은 성과 이력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 일에서 더 큰 성과가 날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절대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여기서 성과 냈으니까 무조건 이 일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희망사항,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커리어 골과 여러분의 강점을 연결시키기 위한 인사이동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의 기대와 이동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제안받을 목표, 팀 시너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팀이 정말 고민하고 검토 끝에 나온 인사 아니라면 주로 여러분들에게 의도와 목표, 과정에 대해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들을 설명해 주게 될 거예요. 이런 설명이 자세하게 있고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라면 저는 그 선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느낌이 든다면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직무를 바꾸는 경우에 한해서는 더더욱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형편분에게 직접적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상사분이 꼰대라서 이동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이 형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결국에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우수 사원도 되셨고 또 회사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결국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보직의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상사와의 갈등, 뭐 갈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요소 때문에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수년 전에 저에게 메일을 보냈을 때랑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결국은 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니까 나도 떠나야 되는가 보다 라고 고민을 보냈던 거죠. 그때 저는 노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우리 형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에 대해서 검토해 볼
가능성이 몇 가지 있어요. 비서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전문성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따져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대표님의 존재예요. 지금 다니시고 계신 회사의 대표님이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분이고 배울 것이 많다면 커리어나 전문성이라는 내용을 잠시 접어두고 그냥 그분을 측근해서 배우고 또 따르기 위해서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인사팀으로 이동하게 됐던 배경 자체가 사실 이런 배경이 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그냥 다 수행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불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던 거죠. 자, 하지만 동시에 비서로 갔을 때 리스크도 있습니다. 보통은 대표님 혹은 회장님 같은 분들을 태양이라 그래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직장 생활의 지혜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최측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빨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 생활이 쫑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봤을 때 안 맞아서 지금 있는 일로 백도한다든지 아니면 기획팀으로 갑자기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대표님 측근에 있었을 때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건요,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해, 리더십의 마인드나 관점 등은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해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버틸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있는 곳에서 그 팀장님도 한번 넘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악덕일수록 어려운 분일수록 그분을 뛰어넘잖아요. 그 뒤로는 정말 일만 하면 돼요. 이 일만 하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이직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도 돌아보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성장했던 때가 가장 까칠하고 악덕하기로 유명하신 분과 함께 일했을 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